딱히 안 나가도 조금 나는 네임드였던 그런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저를 좋게 말씀하시는 건 괜찮은데 약간 나에 대한 편견이 있는 분들 이런 표현을 써. 탁베이더는 조금 뽀록성이 강한 덱을 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특별 덱을 저격하는 거에만 잘한다. 특별 덱을 저격하는 것만 잘하는데 대회라든지 그럴 거면은 덱을 막 하나만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랭크의 기준에서도 덱이 여러 개를 만나는데 그거 하나 저격하는 거 그게 결국 운 아니냐. 다 저격을 목적으로 한 그 덱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손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나이사가 두 장인 경우에도 사실 요거를 조금 눈여겨보실 게, 사실 손놈을 잡을 목적이라면은 나이사가 두 장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쵸? 사실 한 장도 필요 없거든. 요즘은 아버지를 안 쓰는 손놈도 많고, 그 거품을 광전사를 잡을 때 꽤 유용하긴 하나, 광전사를 잡기 전에 이미 내가 명치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럼 광전사를 잡을 거면 사실 걔가 피가 1은 보통 깔려있거든? 걔가 3턴에 나오지 않는 한 피가 보통 1은 깔려있어요. 그래서 얼음 화살만으로도 광전사는 잡을 수가 있어. 3점만 있어야 되는데 굳이 07을 얘를 두 장 쓸 필요가 없어.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덱은 손놈한테 너무나도 유리해서, 너무 유리해가지고 카드를 좀 버려도 돼. 그냥 나이사 떼고 해도 좀 돼요. 그리고 이거 떼고 해도 나중에 광전사 잡을 거 없을 때 잡으면은 기분 좋거든. 그러니까 손놈만 오로지 저격하겠다 하면은 여기서 빼야 되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변이, 이것도 대표적이죠. 변이를 손놈한테 뭐 쓸 필요가 있을까요? 거의 없거든요. 이거 막 거의 고통 수행사자한테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손놈이랑 거인능 마법사 그 외 기타 몇 개 덱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덱이라서, 덱을 만들 때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이 덱을 굳이 왜 만들었냐 하면은, 애초에 만들었을 땐 사실 카피덱 안 쓰려고 나만의 마법사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거고, 지금 그러니까 이 덱을 대회에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몇몇 덱들을 저격하기 위함이지 손놈만을 저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든 거는 손놈을 저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맞아요. 굳이 이거를 대회에 들고 나가자고 다시 만들었던 거는. 근데 다른 덱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랭크 게임에서 돌리는 덱을 만들 때는 그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 덱만 고려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덱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놈전에서 쓸모없는 카드들도 있지만은 저런 것들을 약간 떼도 충분히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나이사를 두 장 쓰는 거고, 반면에 이제 약간 그 드루이드라든지 몇몇 직업이 박사붐을 딱 냈을 때 그거를 잡을 만한 수단이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저 덱 특성상 한 번 필드 내주면 그냥 지거든요. 불기둥말도 7코스트고. 그래가지고 나이사를 두 장 쓰는 경향이 있어요. 평등 한 장 쓰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미드 기사를 만들면 특징이, 저는 사실 투기장 유저다 보니까, 투기장 뭐 사실이라고 하긴 그렇고 투기장도 많이 하는 유저다 보니까 미드레인지 덱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요. 사실 미드레인지 덱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덱이긴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미드레인지 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미드레인지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 약간 정리충이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거를 선호하는 거죠, 어떤 플레이 스타일에 있어서. 근데 기사로 미드레인지 덱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들면서 느낀 게, 이거는 사실 성기사 좀 많이 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알 거예요. 저도 뭐 성기사 500승은 아직 안 되는데 400승쯤 되나? 그 드로우가 되게 적은 게 문제이자, 그러니까 드로우가 적은 게 단점이자 장점이에요. 미드 성기사의 단점이나 장점이 드로우가 적다.
그러니까 드로우가 적은 게 장점이 되는 부분은 별도의 카드를 계속 충원을 안 해도 적당한 고코스트 하수들을 넣을 경우 되게 그냥 그것만 내면 된다는 거지. 드로우를 하는 턴은 아무튼 코스트를 쓰니까 약간 약한 타이밍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약한 타이밍 없이 턴마다 계속 하수만 내고 약간 모자라는 드로우를 신축으로 보충하는. 근데 또 신축이 고코스트고 이게 안 들어와 버리면은 예, 공감하죠. 성기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를 굳이 문자적으로 표현하기가 조금 나도 어려운데 다들 그럴걸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면은 다 공감을 하세요. 그리고 신축의 경우 이거 한 번에 쓰면 솔직히 더 이상 드로우가 필요 없잖아. 그거는 투기장도 마찬가지죠. 워낙 고코스트고 또 한꺼번에 카드 주면 저거 다 내지도 못해. 근데 문제는 요게 안 들어오면은 이게 30분의 1이고 막 저 밑에 파묻혀 있잖아. 이거 쓰면 바로 탈진 나오는 경우 진짜 눈물 나죠. 그것 때문에 고통의 수행사제를 한 장 넣는 게 꽤 대세였고 지금도 저는 대세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미드성 기사가 그렇게 대세가 아니어서 그렇지. 미드성 기사 할 거면은 고통의 수행사제를 한 장 넣어줘야지 핸드 안정도가 좋다. 초반에 수행사제가 잡히거나 아니면은 후반에 신축이 잡히거나 그 두 개 중 하나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유형보단 더 안정적이다. 그런 점이 또 있어서 고통의 수행사제를 한 장 쓰는 겁니다. 그럼 평등을 왜 한 장 쓰느냐에 앞서서 수행사제를 쓸 거면 왜 그럼 두 장을 쓰지 한 장을 쓰냐. 어차피 걔가 3턴에 나오고 걔가 4턴에 나오자니 너무 약하거든요. 지는 건 껴야 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3턴에도 못 나오면은 6턴, 7턴, 8턴 이럴 때 한번 나와야 되는데 코스트 어쩌다가 나갈 때 그때 나가야 되는데 그게 두 장이라고 내 덱에 두 장이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거야. 그러니까 카드 비율은 이런 점들 때문에 갈려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 초반에 들어오될 때랑 그러니까 약간 투기장이랑 비슷해. 자기 코스트에 나올 때랑 자기 코스트 놓쳤을 때랑 어떠한 그 변화가 있는가 내 덱에 있어서 내 실전 게임에 있어서 수행사지가 3턴에 잡혀주면 물론 좋은데 그 두 장을 넣어버리면은 나머지 한 장은 도대체 언제 내는가 그거 낼 때 사실 또 이걸 쓰거든요. 고통의 수행사제를 낼 때. 그래서 성기사가 고통의 수행사제를 내면은 반드시 한 장을 쓰는 게 낫더라. 그렇게 정석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 것처럼 평등을 한 장 쓴다. 평등을 한 장 쓰는 이유는 역시 그 내 핸드의 기복을 줄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이 덱이 특이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미드 성기사는 드로우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약간 투기장하는 느낌이 강해요. 내 핸드에서 대부분의 카드가 놀면 안 되고 그냥 대부분의 카드를 필드에 충원하고 지는 건 신성화 무지막지하게 하면서 필드를 잡아가는 게 미드 성기사의 특징입니다. 결국 미드 성기사는 약한 타이밍이 의외로 파이턴 이을 수가 있어. 파이턴 이후에 이런 카드들을 내면은 좋은데 이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안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파이턴 이후에 영능이랑 막 뭐 상포스트 하수 하나 이런 식으로 내버리고 종료. 이러면은 뒷심이 딸리고 계속 한 장 한 장씩 뽑는데 이런 거 들어와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그게 좀 미드 성기사의 약점이거든요. 결국 드로우가 적은 덱이라면은 자체로 카드 한 장 값을 하는 카드가 투기장처럼 많아야 됩니다. 근데 컨스의 특징상 올빼미나 나이사 같은 걸 또 포기할 수가 없어. 요것들이 나갈 수 있을 때 나가는데 나갈 만한 타이밍이 없으면 결국 카드 값을 못하죠. 그럼 내 핸드를 얇아지게 하는 주범이거든. 거기에 평등을 두 장을 넣어버리면은 그런 기복들이 생겨요. 평등을 미드 성기사가 평등 두 장 쓰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의 유형에서는 나는 한 장을 쓰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그 평등이라는 능력 자체가 결국에 그 if 부정사 만약에 내가 필드 내줬을 때 손쉽게 필드를 다 없앨 수 있는 그리고 상대한테 상대도 그거를 의식하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건데 저거를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쓸 정도로 내가 필드를 과연 밀리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내 하수들이 다 죽는 건 아닌데 1피가 되는 건데 미드 성기사는 특징의 필드를 잡기가 되게 유리합니다. 일단 지는 검 투기장 생각하면 이해가 쉽지.
페이드를 선점하기에 제일 도움이 되는 카드 중 하나가 오락내에서 용사의 지능검이고, 거기에 상대가 어중간하게 페이드 따라갈 땐 신성화를 쓰고 5코스트부터 막 그냥 배우자만 내도 요거 5 공채를 잡을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점을 했을 때 이점이 되게 크다는 거야. 그리고 6코, 7코 이렇게 막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어 먼저 필드를 잡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덱인데, 병력 소집 2장이죠. 먼저 필드를 잡는 것이 유리한 유형의 그 덱인데 평등을 2장에 넣어버리면은 결국 평등을 다 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거 다 죽이겠다는 얘기라서. 그래서 한 장이면 적당한 거고, 단지 화염술사를 쓰는 거는 평등 한 장만 달랑 넣었더니 신성화랑 따로 넣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등을 핸드에서 놓이게끔 안 하기 위해서 평등 병력 소집이나 평등 광기 함술사도 어쩌다가 쓰게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거를 커버하려고 내가 고통수행사제나 드로우를 더 넣잖아? 그럼 그거 자체가 카드 한 장인데 덱은 30장 제한이 있어서 무조건 그런 거를 해결하는 방법에 드로우를 하나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평등과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고, 또 단검고 개사가 꼭 위니 기사가 아니어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위니 기사가 아닌 경우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특징은 어쩌다가 살았을 때 병력 소집이라든지 영능이 되게 짱나고, 단검곡에서 하나만 살려도 병력 소집이면 되게 짱나니까 초반 필드에서 내가 밀리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공격력이 3입니다. 그 투기장에서는 이코스트 하수 중에 공격력 3인 애가 되게 많은데, 컨스에서는 이코스트의 공격력 3 하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룡, 상대 만화지룡이라든지 그 꽁꽁 로봇 같은 거를 되게 껄끄럽게 제거해야 돼. 간식용 좀비나 복고마 같은 애들은. 그래서 요게 초반 핸드에 잡혀도 그냥 나갔을 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게 광기화염술사의 특징이고,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쳐서 평등을 한 장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빛의 문장은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한데, 그 이 유형에서 돌냥이라든지 영웅이 진짜 애매하게 죽는 경우들이 많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치유 로봇을 안 쓰죠. 오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치유 로봇을 내가 빼버렸고, 차라리 공채가 더 중요한 왕수를, 그리고 어차피 5턴에 치유 로봇 너무 필요한 상황 정도면은 그때 치유 로봇 내도 내가 죽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냥꾼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7턴의 왕수를 내도 내가 살아남는 상황이 있게끔 바라는 거에서 초반 필드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할 수 있는 빛의 문장을 넣은 거예요. 7로버스는 아무리 빨리 써도 5턴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덱들 상대로 핸드에서 노는 문제가 역시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로우가 약한 덱인데 핸드에서 노는 문제를 지능검과 빛의 문장을 더할 경우 그 드루이드의 발드루를 잡아버리는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드레인지 기사가 흑기사를 꼭 넣습니다. 드루이드 바이드루를 지능검으로 못 뚫어버린다든지, 그리고 어차피 성기사는 좋은 고코스타 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티리온 보이드링 말고 없기 때문에 공간이 남는 거를 흑기사를 꼭 넣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흑기사가 그렇게 대세는 아니다 보니까, 물론 지금도 뭐 이런 유형에서 흑기사를 써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흑기사 비스무리한 거를 확보해 두는 거죠. 흑기사는 영웅 힐은 못하니까 빛의 문장이 그 약간 더 범용성, 위니덱 상대로는 상대 단검곡에서 하나만 잡아도 성공이고, 상대 단검곡에서 하나만 잡아도 성공이고, 드루이드 같은 애들 상대로는 자군약포 킬각 나올 때 말고 용도가 애매한데, 그때 지능검 더해서 발드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더라. 그 다음에 뭐 병력 소집에 저거 일자에다가 걸어줄 때도 가끔 있고. 그래서 이런 유형이고, 이 덱은 또 고통수행사제를 안 쓰는 이유는 그 비룡 2장을 쓰기 때문이죠. 비룡이 1드로우까지 주는 거 치면은 웬만해서는 핸드가 말려버리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 페이드가 말려버리는 경우가 차라리 있지, 핸드가 말려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봤어요. 덱을 구성하고 그냥 방송을 할까? 내일도 방송이 있으니까.
예, 왕수는 힐용인데 힐용으로 치면 치유 로봇이 무조건 좋죠. 힐용으로 치면 치유 로봇이 무조건 좋은데 저는 어차피 7코 자리가 비인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왕수를 안 쓸 거면은 박사붐이나 이걸 써야 되거든. 돼지 종교였자 혹은 안 써도 돼요. 노인양의 강한 대교요. 그래서 돼지 종교 트로그는 일단 제가 잘 안 죽기는 하는데 제가 잘 안 죽는 게 내 승리랑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봤어요. 그냥 626에다가 생이라서 내가 페이드 잡았을 때는 어차피 저거를 내던 왕수를 내던 상대가 압박이 되는 거고 왜 내가 페이드 밀렸을 때는 쟤를 낸다고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도발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돼지 종교 트로그는 좀 아니라고 봤고 박사붐은 페이드 여왕력이 강하지만은 나이사의 타겟을 주는 거. 지금 나이사에 맞는 게 하나도 없죠. 상대 카드 하나를 썩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테크닉인데, 박사는 나이사를 못 피한다는 게 어쩌다가 나이사 맞고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결국에 상대 나이사가 핸드에 들어오면 무조건 박사본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게 없으니까. 이세라가 그 체지공짜리 그 용, 그 초록색 게 있잖아. 에메랄드 비룡. 그거 외에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하는 거를 그것도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건 아닌데 난 약간 그러니까 선호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힐용에다가 약간 공채를 더한 왕수를 넣은 거죠. 치유 로봇은 코스트 비례 공채도 안 좋고 오코스트에 나갈 게 너무 많아서 도인양에 강한데. 그러니까 도인양을 카운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사실 강한 덱은 저는 꽤 많다고 봐요. 그 어떤 직업을 차라리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가령 주술사로는 어 도인양을 잡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도인양보다 더 명치를 치는 유형이라든지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요즘 방송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니 방송이 아니라 대회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 인펜 때는 또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때는 내가 안 썼죠. 그래서 주술사가 도인양보다 더 돌진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나중에 제가 새벽에 방송 안 하고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랭크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 관전에 들어오시면 혹시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방송에서 제가 공개하기는 꺼려지는 것 같고 그 기계주술사의 경우는 도인양이랑 상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릅니다. 그거 안 써봐서 몰라. 도인양도 나는 안 써요. 남이 만든 거니까. 도인양도 안 쓰고 기계주술사도 안 쓰기 때문에 걔네끼리 상성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약간 미드레인지 구성인데 어딨지?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다음에 가령 뭐 사제라든지 전사라든지 상대로 이런 것들 두 장씩 넣어버리면은 내가 무조건 지거든. 그래서 이거를 두 장 넣어주셔야 돼. 그래서 필드랑 드로우 확보하고 피니시는 이런 식으로. 불토는 한 장이나 영장 쓰시면 되고 불토는 보통 한 장 추천드려요. 그 다음에 번화를 안 쓰는 거지. 아라키르랑은 데모만 상관 있고 광기화 염술사가 이런 것들 두 장씩 넣어버리면은 도인양 상대로 되게 활약을 합니다. 그 미치광이 과학자 대지 충격 쓰고도 못 잡는 그 현상도 없어지고 적당히 초반 핸드 풀리면은 웬만해서는 이겨요. 여기서 더 불안하면은
요거를 넣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를 넣어도 되고 일단 요거는 2장을 보통 넣어요. 그 다음에 K2 자드가 있으니까 요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범복은 2장 넣어야겠죠. 사술은 또 그 사바나 사자한테 줬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윤회의 경우는 약간 개취. 굳이 윤회까지 필요한 상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K2 윤회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비추를 하는 게 실전에서 K2 윤회가 돌아갈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가령 도인양 상대로라든지. 그래서 K2가 들어가는 덱에서 꼭 윤회를 넣어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비추고 전사 같은 것도 잡아야 되니까 존스는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룡이 없으면은 드로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수행사제랑 존스 이 정도까지 하면 드로우는 웬만해서 안 말려요. 핸드는 늑정은 사코가 비는구나. 사코에 못 썼는지 기억이 안 나네. 활력의 토템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도인양을 카운터 치겠다라는 목적이면 이걸 넣어도 돼. 2장은 좀 아닌 것 같죠? 1장 정도? 근데 다른 직업들이랑 싸우는 것도 생각하는 공격력이 없어가지고 치유로봇보다 이득 보기가 힘들다고 봐요. 차라리 치유로봇 2장씩 쓰고 2메모 넣고 막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가령 광기와 연술사랑 구호를 막 이렇게 채워버리잖아? 그러면은 도인양이 아니더라도 위능 마법사라든지 그런 애들 상대로 좀 쓸만해요. 그물거미가 막 벗겨진 상태라든지 그거 있잖아. 인프 폭발. 그래 내가 이 덱을 쓸 때는 사실 장의사 시대였고 장의사가 하도 짜증나가지고 나는 이 덱으로 카운터 쳤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의사가 너프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인프 폭발이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인프 폭발이 위능마나라든지 악마악마의 주력이다 보니까 광기와 염술사랑 구울을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그런 덱들을 만날 때 조금 편해요. 반면에 거인응마를 만나면 이 덱이 조금 슬프지. 너무 쓸데없는 카드가 많으니까 이런 것들 카드 한 장 값을 못하죠. 거인응마 상대로는. 그래서 활력의 토템은 사냥꾼만을 잡는 목적이 아니라면 필요가 없다고 보고 야정은 그냥 2개 써도 되겠는데요. 어차피 사코 낼만한 게 없어. 그냥 캐잔이 개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령 만들 수가 있고 그 아까 도적의 경우도 무크라를 뺄까?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단지 이제 특정 직업 상대로는 조금 별로긴 한데 캐잔을 한 장 넣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봐요. 지부스랑 좀 궁합이 안 좋긴 하다. 드루이드로 본향이 많은 구간에서 드루이드를 돌리는 경우에는 얘를 한 장이나 2장 넣어주시고 얘를 한 장이나 또 2장 그 다음에 아곤야포는 그냥 막 채우고 그래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군야포를 그냥 막 채우는 거랑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랑 2가지 다 사냥꾼 상대로 충분히 쓸만은 하다고 보고 단지 드루이드가 너무 이런 식으로 덱을 구성하면은 드루이드 미러전이나 사제전이 조금 슬퍼요.
아, 그치. 드루이드가 양꾼 잡을 거면 이게 되게 좋아. 시소를 만났다고? 음, 그 어차피 자군야포 없는 덱에서는 발두루를 심지어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죠. 그 다음에 그 코렌토가 예전에 만든 덱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거를 누르면 나올걸? 얘를 누르면은 안 나오나? 여기 있구나. 요즘 메타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돈양 잘 잡아요. 치손이 둘이나 들어가 버리면은 초반에 좀 말려도 잘 안 죽고 육성을 그냥 만화 수정 올리는데 쓰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막 초반에 급성이랑 정자랑 육성을 다 만화 올리는데 쓰고 누더기가 하나만 잡혀주면은 그냥 맞고 시작하고 아니면은 숲수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 덱은 특징이 위니를 카운터 칠 수 있고 손놈 전사를 이길 수가 있다. 그게 특징이에요. 보통 위니를 카운터 치려고 너무 덱을 수비적으로 만들면은 손놈의 그 엄청난 드로우와 그 그러니까 기복이 적은 게 손놈의 특징이죠. 그거에 그냥 발려버리거든. 내가 엉성하게 내는 하수들은 도끼에 그냥 다 죽어버리고 또 광역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근데 위니를 잡으려고 하는 목적의 광역과 손놈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의 그 광역과 조금 다른 경우도 있어요. 가령 성기사의 신성화 같은 경우에도 손놈을 잡으려면 3점으로 늘려야 되는 거고. 근데 3점을 늘리려고 타이노스나 비룡 쓰잖아. 반면에 위니는 사실 그냥 광기화 점술사 2장 써도 그게 더 좋거든. 광기화 점술사 2장에 막 평등 2장, 신성화 2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근데 그게 또 그러니까 손놈 상대로는 평등